쟤는 왜 SNS에 사진을 안 올려? 자신감 없는 거 아니야?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다는 의심까지 받기도 하죠. 그런데 심리학 연구들은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SNS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숨기는 게 있다는 편견, 자신감이 없다는 오해, 외모가 별로라는 추측까지 이 모든 게 틀렸다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들의 숨겨진 심리, 그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외부의 인정과 보상을 추구하는 외재적 동기와 내면의 만족과 성장을 추구하는 내재적 동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SNS에 사진을 자주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재적 동기가 강한 편인데 좋아요, 숫자나 댓글 반응에 따라 기분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게시물을 올린 후에 계속 알림을 확인하고 반응이 적으면 불안해하거나 심지어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좋아요가 평소보다 적게 달리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죠. 반면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내재적 동기가 강해서 자신이 하는 일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리는 특성을 보여요. 이들에게는 좋아요 100개보다 자신이 성취한 작은 목표 하나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운동을 했으면 운동한 것 자체가 보상이고 맛있는 걸 먹었으면 먹은 점 자체가 만족인 거죠. 재미있는 건 SNS 활동과 자존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인데요. 지속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온라인 행동이 오히려 낮은 자존감과 높은 사회적 불안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SNS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울감과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거든요. 특히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자주 확인하는 사람들일수록 정서적 안정감이 낮았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안 올리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단계를 이미 졸업한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들은 칭찬이 아닌 성장에서 만족을 찾고 보여주기가 아닌 경험 자체에 집중하는 감정적 독립을 이뤄낸 사람들입니다.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요즘 시대에 관심은 곧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지잖아요. 팔로워 수가 영향력이 되고 좋아요가 인기의 척도가 되는 세상이에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생기고 팔로워 수에 따라 광고 단가가 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심지어 취업할 때 SNS 계정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팔로워가 많으면 인맥이 넓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관심을 쫓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자기 개념 명확성이라고 부릅니다. 외부 피드백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명확한 정체성을 의미하며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진짜 자신감입니다. 좋아요 없이도 댓글 없이도 팔로워 없이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진을 올릴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건 보상과 중독에 관련된 화학 물질이거든요. 좋아요를 받을 때마다 뇌가 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계속 올리고 싶어지는 건데요. 마치 도박이나 게임 중독과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SNS 알림음을 들을 때와 슬롯머신에서 동전이 쏟아질 때 뇌의 같은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알림이 올 때마다 누가 좋아요를 눌렀을까? 무슨 댓글이 달렸을까? 하는 기대감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죠. 문제는 이 쾌감이 점점 무뎌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요 10개에도 행복했는데 나중에는 100개를 받아도 만족스럽지 않게 됩니다. 전형적인 중독의 패턴이죠.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도파민 사이클에서 의식적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인데 단기적인 관심 대신 장기적인 평화를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순간의 쾌감보다 지속적인 안정감을 택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적인 것과 불안한 것을 혼동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자기표 표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걸 숨기는 게 아니라 무엇을 공유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는 의미인데요. 사진을 안 올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에 아무나 들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삶도 아무에게나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일상을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수백 명에게 공개해야 하는 걸까요? 이들은 이미지보다 친밀함을 중요시하고 그들의 침묵은 자기 의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진짜 소중한 순간은 가까운 사람들과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공개하는 게 솔직한 게 아니라 공개할 것과 간직할 것을 구분하는 게 성숙한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심리학에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주목하는지를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느끼기 쉽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느라 바쁘거든요. 여러분이 어제 본 친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일주일 전에 본 게시물은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만큼 사람들은 타인의 게시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스크롤하면서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SNS에 사진을 잘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환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어요. 굳이 온라인에서 주목받으려 하지 않는 거죠. 어차피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노력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겁니다. 온라인에 뭔가를 올리면 의견, 비교, 판단이 따라오잖아요. 예쁜 사진을 올리면 보정 많이 했네 라는 댓글이 달리고, 여행 사진을 올리면 돈 많네 라는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리면 살찌겠다는 말을 듣고, 운동 사진을 올리면 관심종자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죠. 뭘 올려도 누군가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게 SNS의 현실이에요. 사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소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고, 실제 삶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연기하는 것보다 깊이 있게 사는 걸 선택한 거예요. 결점을 숨기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호하는 겁니다. 모든 순간을 콘텐츠로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운 삶을 선택한 거죠. 여행을 가서도 이거 올려야지가 아니라 순수하게 경험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SNS에 덜 올리는 사람들이 감정 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더 강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바로 글을 올리고, 슬프면 감성 글귀를 공유하고, 기쁘면 즉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SNS로 표출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런 글을 올렸지? 괜히 올렸나 하면서요. 반면에 모든 감정과 생각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을 내면에서 처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인데요. 이걸 감정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성숙함과 자기 통제력, 높은 감성 지능과 연결되는 능력이죠. 쉽게 말하면 자신이 괜찮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 괜찮아지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스스로 달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와 외로움을 혼동하는데 사실 이 둘은 정반대의 개념이거든요. 프라이버시는 누가 내 삶을 볼 수 있는지 선택하는 것이고, 외로움은 모두가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팔로워가 10,000명이어도 진짜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거고, 팔로워가 100명이어도 그 중에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으면 충분한 거죠. 실제로 SNS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 중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수천 명이 내 일상을 보지만 정작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은 없는 거죠. 사진을 덜 올리는 사람들은 프라이버시가 평화를 만든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서 자신을 겨우 이해하는 큰 청중보다 진정으로 아는 작은 서클을 선호해요.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선택하는 겁니다. SNS에 활발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관찰자 유형이 많은데요. 이들은 사람들의 패턴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찰지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신의 모든 걸 드러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에서 배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올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관찰하면서 인간 심리와 사회적 역학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들은 반응하기 전에 깊이 처리하는 사색가이자 분석가들이어서 이들이 말할 때는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용하지만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여기서 가장 큰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사진을 덜 올리는 사람들이 수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정적이어서 그런 겁니다.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오프라인에서 그걸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감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끊임없는 확인이 필요한 건 오히려 취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인데, 진정한 자신감은 조용하고 경쟁하지 않으며 그냥 존재합니다. 시끄럽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 이렇게 멋있어, 나 이렇게 행복해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심리학자들은 현재 순간에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사진을 덜 찍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경험을 살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사진 찍느라 식기 전에 못 먹고,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도 카메라 앵글만 신경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콘서트에 가서도 무대보다 핸드폰 화면을 더 많이 보고, 여행지에서도 사진 찍기 좋은 포즈를 고민하느라 정작 그 순간을 놓치기도 하죠. 반면에 이들은 웃을 때 폰을 꺼내지 않고 여행할 때 연기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거죠. 기억은 포스팅된 것이 아니라 살아낸 것일 때 다르게 느껴진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이때 좋았지가 아니라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서 몸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공유되는 모든 사진은 관심을 위해 거래되는 정체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덜 올리는 사람들은 노출에 비용이 따른다는 걸 이해합니다. 비교, 판단, 기대라는 비용 말이죠. 한 번 올리면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도 생기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생겨요. 그들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보다 과소평가되는 걸 선호하는데, 자신의 신비로움을 보호하면 평화도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보여주는 사람보다 뭔가 숨겨진 게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미스터리가 있는 사람, 알수록 새로운 면이 나오는 사람이 흥미롭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뤄볼게요. 못생겨서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인데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높은 자기 수용력을 가진 사람들은 외모를 마케팅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불완전함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적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모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필터와 보정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얼굴 보정 앱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불만족도가 더 높다는 거죠. 진정한 자신감은 외모가 아니라 수용 위에 세워지는 거라서 이들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사회의 집착에 면역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인 거죠. 주목받을 필요가 없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있는데요. 예측 불가능하고 신비롭고 안정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삶이 온라인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 호기심이 바로 영향력인데 디지털 종류가 아니라 심리적 종류의 영향력이죠. 매일 자신의 일상을 공개한 사람보다 가끔 만나서 이야기해야 뭘 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더 궁금하지 않나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 만날 때마다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감을 느끼기 위해 SNS 반응에 의존하는데요. 좋아요와 팔로워, 관심 같은 것들 말이죠. 반응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기분을 타인의 반응에 맡겨버리는 거죠. 하지만 거의 포스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이 강한 내적 통제 소재라고 부르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성공이 외부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서 온다고 믿는 건데요. 이 마인드셋이 그들을 감정적으로 회복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인터넷을 점수판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정보를 얻고 필요할 때 연락하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SNS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일부일 뿐인 사람들이에요. 심리학에서 메타인지라는 게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온라인에서 조용한 사람들은 종종 이 고급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표현의 루프에 갇히기 얼마나 쉬운지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진짜 자신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아는 거죠.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플레이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에 의문을 품고 참여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다음에 누군가가 포스팅하지 않는다고 불안하다고 말하면 이걸 기억하세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아름답게 느끼기 위해 필터가 필요 없고 가치 있게 느끼기 위해 팔로워가 필요 없으며 누군가가 되기 위해 보여질 필요도 없거든요. 자신감은 온라인에서 얼마나 시끄러운가가 아니라 내면에서 얼마나 고요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어요. SNS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디지털 소음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과는 반대로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